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5월 21일인데 내가 인생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2021년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준 유튜브 영상 중에 최고의 영상을 꼽으라고 할 때 개인들한테 어떤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에 관해서 이건 최고 중에 최고라고 먼저 얘기하고 영상 줄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한 2주 정도가 빠른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종복은 남들보다 앞서갑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영상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얘기하는 걸 잘 참고를 하라. 이 얘기를 해주고 오늘 영상을 두 개를 뜰 겁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주식 얘기를 하고 다른 쪽은 조금 디테일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시간이 어떻게 될지 그죠? 가면서 나는 미리 정해놓고 할 수는 없어. 대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신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면 요 추신 얘기를 글자 크기가 보이겠죠? 추신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고 내가 할 얘기를 먼저 하면 순서가 딱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이건 순서가 맞는 게 중요하니까 우선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 없죠 여러분. 뭐냐, 내가 내 입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종복 영상과 유사한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최근 주식시장 뭐 자기의 의견들을 좀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은 많아도 나처럼 단정적인 용어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걸 내가 내 입으로 퀄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오늘 제목은 5월 4주차 시장 대응 전략이 큰 건데 다른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뭐냐, 지금 보면 종합 선물이 425에서 427로 반등을 보는 것이다 라고 나 얘기했어. 언제? 여기 보면 5월 17일 날 5월 3주차 영상 줄 때 단언컨대 FOMC에서 고춧가루가 안 나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큰 수익을 내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에 여기 보면 이종복이의 최근 전략은 국내장은 425에서 427 내외로 반등을 본다라고 얘기해 줬죠. 보이죠? 보입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저주와 그 전에 철강주 쪽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지 마라. 철강주 섹터, 철강주 조선주는 하지 마라. 나 이번에 5월 10일 날 야간 강연 방송에서 IT는 테크윙하고 SFA 추천했고 아마 유튜브에서 최근에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주식이 테크윙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테크윙 사서 수익 났다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 그리고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하락으로 보거나 폭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지금 테크윙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이따가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멘탈과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은 인생 쪽난다라고 내가 하지 말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난 2월달인가 3월달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야. 맞죠? 이래서 인생 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를 스킵해버린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나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최대한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내가 유튜브 영상을 주면서 회원을 모집할 게 목적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회원을 모집할 게 목적이라면 잔소리 안 하지. 쓸데없는 소리 안 하지. 잘난 척을 하더라도 추천해준 주식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잘난 척을 하지. 그리고 그런 주식이 널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겠죠. 그게 회원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 그런 식으로 영상이 떠지는 거야. 근데 나는 쓴소리를 할 때는 쓴소리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 같을 때는 주식시장 폭락한다고 파생회원으로 가입하라고 하고 비트코인 뜯어 말리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다 하죠, 여러분.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클래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폭락 뉴스 되게 자주 듣죠? 자, 신용위기를 예측했다는 사람이 테슬라의 공매도 5억 달러 때렸다라는 기사 나온 순간부터 대표님은 미국장 반등 얘기한 거야. 여러분, 물론 나중에는 미국장 빠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타이밍. 그리고 속임수. 여러분들 타이밍과 속임수를 구분할 줄 압니까?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지금 지수 선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려면 나같이 능력자의 말을 참고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관이라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우리 아들 얘기를 한번 해줘 볼까요? 우리 아들이 비트코인을 하면서 자기 소신껏 하겠대. 내가 해준 얘기가 뭐냐? 아들아, 소신이란 수년간 수십 년간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경험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 있을 때 그거대로 하는 걸 소신이라고 하는 거지. 이제 비트코인,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린이들. 이제 주식이라는 상품을 처음 접하면서 소신이라는 단어를 쓰니 딱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교육 방법이 다르지?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아시겠어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나같이 똑똑한 사람의 말을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주관 있습니까?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주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신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매는 겁니다. 왜? 지금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큰 과도기에 있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했죠. 자, 테슬라 얘기했으니까 테슬라로 갑시다. 여기 보다 보면 이종복이가 1월달인가 2월달에 비트코인 얘기할 때 여기 보이죠? 주린이 필청해가지고 차별화 장세, 순환매 장세, 변동성 장세에서 각각의 장세의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형주 리스크 얘기해 줄 때 여기 보면 백오데이션 주식시장의 특징 다 알려줬죠? 그 지금은 정상시장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명히 얘기해줬죠? 얘기해줬잖아요. 작년도에는 이게 비정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금융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얘기해줬고 여기에 비트코인 나는 매도 위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기 언급돼 있을 때 테슬라하고 애플 얘기하면서 누구는 과도기라고 하고 왜냐면 저 당시에 일론 머스크인지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뭐 결제를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고 막 비트코인 엄청나게 띄울 때였습니다. 근데 이종복은 뭐라고 여기 했습니까, 여러분? 이 테슬라 과도기가 아니고 CEO 리스크. 네, 분명히 얘기했죠. 요새 테슬라 사장 좋은 기사 단 하나도 안 나오죠. 장난으로 만든 도그코인을 집중적으로 띄우고 있고. 그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그걸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이종복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먼저 캐치해서 나의 유튜브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은 저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영상의 값어치가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화자찬이야?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야.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 금리 인상 얘기해주면서 조선주 철강주 쪽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각을 시켜줬죠. 삼성전자 필두로 업종 대표주들은 리스크를 얘기해줬고 조선주 철강주 쪽이 2월 23일 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보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얘기를 한 거라고. 이건 자랑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라고 과거의 실제 사례를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테코인.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뜯어 말려랍니다. 폭락의 위험이 있습니다가 아니고 폭락을 확신한 거죠. 아시겠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10분 지났는데 이걸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일요일과 월요일, 내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이걸 하기 때문에 바쁜 스케줄도 취소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일요일 날 방송을 적극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상반기 중대시황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요일 날 해주는 그 어떤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인생을 여러분들 바꿀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금융시장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제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이에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금융시장에서 생기는 변동성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과 맞서 싸워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무서워하거나, 만약에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거야. 이게 두렵거나 이러면 주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주식도 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말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변동성을 여러분들 받아들이라는 얘기에서 말이 넘어가는 거예요. 금융상품을 통틀어서,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단 하나의 유일의 상품,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여기 주린이들 아시겠어요? 주식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상품인 거야. 단 모든 주식이 그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기업의 주식이어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업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 있어. 그러면 그 기업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가는. 근데 그 기업이 이 코땡땡 리스크 아니면 뭐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리스크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여력과 능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나중에 부도를 맞겠죠. 그런 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려고 하는 상품에서는 삭제가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닐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품은 주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땡땡 리스크가 닥치는 것처럼 어떤 순간적인 돌발 악재가 생겼을 때 그 돌발 악재를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여기 주린이들, 재무 구조가 건실한 회사이어야 되겠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성장성이라고 하죠. 유망산업에 속해 있는 주식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장산업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인기산업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교통정리가 됐죠. 아니면 미래에 폭발할 수 있는 어떤 섹터에 있는 그 기업, 그런 거 고르면 되는 기요. 내가 변동성이 센 시장에서 굳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주식도 위험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생길 때는 주식도 위험할 수 있지만 파생이나 비트코인은 몇 곱절 더 위험해.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도 유튜브 영상 뜰 때 그런 얘기 했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할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1번과 2번을 고를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는 무조건 1번이 좋아. 그러면 1번을 고르지만 1번도 아닌 것 같고 2번도 아닌 것 같을 때 쓰는 방식이 뭐냐면은 싫은 걸 안 찍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더 싫은 걸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때 초이스를 할 때 더 싫은 걸 없애버리는 그런 초이스는 이 사람이 좋아서 한 초이스가 아니고 이게 더 싫어서 이걸 초이스를 한 거지. 이해가 됩니까?
선택을 할 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위험한 초이스라는 거지.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식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주는 거야. 여기까지 교통정리 이해가 됐습니까? 나야 비트코인도 해결이 되고 주식도 해결이 되고 파생도 해결이 되죠. 당연히. 아시겠어요? 근데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주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자, 변동성을 받아들여라. 변동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교통정리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번 변곡점에서도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대신 유튜브 영상만 봤어도 알 거예요. 자, 이 영상에 그냥 계속 주식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여기서 여기서 이 달러 인덱스하고 이거 환율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데. 자, 우선 오늘 시세판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시세판을 보시면 이게 원래는 아까 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아침쯤에 지수가 한 2-30p 올랐을 때 얘기예요. 2-30p 올랐을 때의 시세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합이 427.8 정도짜리를 찍은 거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종합이 428을 찍었을 때쯤의 시세판인데 종합이 급등을 하고 있었을 때에도 보시면은 조선주, 철강주, 화학주, 은행주,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약했죠. 종합이 428 근처로 올라갔을 때. 이해가 됩니까? 그때 삼성전자 필두로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에서부터 최근에 조종을 좀 받았던 섹터가 강했습니다. 이게 오늘 종합이 428 근처로 왔을 때 427 쪽에 있을 때 종합의 시세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주관이 뚜렷하거나 나의 방송에 집중을 하거나 나의 말에 주목이 되어 있다면 진짜 놀고 먹고 땡땡이었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구나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왜? 철강주, 화학주, 조선주, 건설주, 은행주를 전부 다 합치면 전기전자에 있는 주식의 반 가까이를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전자에 있는 종목들이 20% 30%씩 올라가는 시장이 아닐 경우에 저 정도로 올라오면 단기 저항권으로 붙거든. 알겠어요? 근데 쟤네들이 단기 저항권으로 붙는 위치에서 철강, 조선, 화학, 건설, 은행주가 밀린다. 그러면 종합이 약간 밀리겠지. 그냥 나오는 거죠. 그게 주간. 그래서 적중률이 높은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있었다면 오늘 지수 추가 상승을 보다가 뒤통수 오지게 맞았을 거야. 자, 패스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시점에 저거 이후에 시장의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시퍼스름하게 바뀌었는데 빨간색이 유지가 됐던 곳은 그냥 빨간색이 그냥 유지가 되죠. 근데 파란색이 유지가 됐던 쪽이 파란색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 주관. 나 같은 능력자. 그 다음에 상품. 뭐 달러 환율. 외국인 수급. 거기에 옵션 가격까지. 지금 옵션의 가격을 보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까보다는 심한 게 줄어들었어요. 종합이 마이너스인데 콜옵션이 플러스가 나오는데 아까는 급등이었습니다. 종합이 10포인트 넘게 빠졌을 때 440 콜옵션이 30%가 넘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아까 종합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때
풋옵션도 40% 가까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시 타이밍에 보시면은 12시에 종합이 강보합 쪽에 붙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이 강보합 쪽에 붙어 있을 때 오히려 풋옵션이 2.33을 찍고 있었단 말이야. 그때 상승폭이 5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건 설명 자체를 못하지. 나도 설명을 못하니까.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변동성을 먹고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 나는 변동성 먹고 들어간다. 얘들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교통정리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변동성 지수 차트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아까 종합이 급등을 하고 있을 때 변동성 지수가 원래 종합이 아까 427점 얼마로 올라가면 변동성 지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21선을 깨서 여기와 같은 음봉의 흐름으로 전개가 돼야지 되는 거죠. 종합이 21선 넘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기세로 움직이면은 변동성 지수는 이 저점을 어쨌든 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그 시점에서 이 변동성 지수는 밑으로 밀리지를 않고 한 3%에서 5%가 올라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세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를 변동성 지수로도 알아낼 수 있죠. 유튜브 사람들. 그래서 이 종목은 파생의 신이 되는 거야. 근데 파생하는 사람들은 다 너무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서 깡통을 차버렸어. 자, 그리고 그 시점에 이제 종합이 이제 열렸을 때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이 먼저 보면 10시 반에 시가가 나오고 음봉으로 죽어 내려오고 있었죠. 이렇게 음봉으로 죽어 내려오죠. 우리나라도 그 시점부터 그죠? 우리나라는 9시 55분에 고점이 먼저 나오고 이제 홍콩하고 차이나가 밀릴 때 우리나라가 같이 밀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거 같은 경우는 다시 종합이 그렇지 강보합으로 돌아서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왜 또 종합이 강보합으로 돌았을까요? 나스닥은 꿈쩍도 안 합니다. 보이십니까? 중국하고 홍콩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꿈쩍을 안 하고 있으니 그죠? 오늘 종가가 최저점으로 끝나지는 않겠구나가 예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등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동시호가에 가서 다시 밀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내 설명 안 합니다. 이건 인생 영상이 돼야 되니까. 이게 바로 시장의 방향,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나의 천하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야. 근데 이걸 알려줘도 아마도 여러분들은 활용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고 이것이 익숙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깡통을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이 깡통 차기 전에 나한테 왔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주변 여건 지금 여기 뭘 설명한 거냐면 이거. 또 땀나기 시작하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주식 쪽을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요점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지수의 변동성과 지수의 흐름을 예측할 때는 이런 것들 보는 거고, 내가 이번 마디 시장 나는 425에서 427까지 반등을 본다라는 얘기 해줬는데 어제 장에도 418대로다가 밀렸으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저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준 것은 17일이었죠. 415를 저점으로 지금 415를 저점으로 420까지 423까지 왔다가 다시 419 쪽으로 밀어놓고 결국은 지금 얼마를 지금 줬던 거예요, 여러분? 427을 줬으니 이쪽 415단 정도 정확하게 매수를 하면 417에서 매수를 했겠죠. 417에서 매수를 잡은 사람들이 427까지 왔으니까 10P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어제 423으로 왔다가 밀릴 때 야 이거 장 반등 끝난 건가? 자포자기 했으면 이걸 추가적으로 못 먹은 거고. 이해가 돼요? 어쨌든 425에서 427 봤는데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아까 그런 주변 요소와 변수들로
다시 밀릴 수 있음을 예측을 했더니 이렇게 밀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면 먹을 수 있었다라는 파생 얘기를 한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 종합이 결국은 415에서 427까지 오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하지 말아라고 한 포철과 조선주 쪽은 오히려 고점에서 10% 이상이 밀린 거고, 보이죠 여러분? 아, 이거 우리 아들내미가 화면을 조금이라도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자, 밀렸죠? 그죠? 근데 이 불안불안한 시국에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간 주식이 있어요. 테크잉은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23,000원 찍고 27,500까지 왔다. 이런 얘기 한 거고, 이제 지금 얘기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또 줄게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걸 내가 한번 맞춰볼까? 아, 땀나. 근데 그걸 갖고 뭐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거 종합 잘못하다가 여기까지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종합 잘못하다가 여기 깨져서 폭락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이거 종합 가봤자 여기 못 넘어가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주식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주식 뭐 하랍니까? 주식 왜 해? 여러분 주식 뭐 하랍니까? 돈 벌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을 공부하고 금융시장을 공부하려고 주식합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 그것도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상품을 여윳돈으로 하지 않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 대출받은 돈으로 또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더 받아갖고 주식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로 주식시장에서 대응해갖고 돈을 벌겠다고? 천만의 말씀. 주식은 주식이든 뭐든 사업이든 주식이든 뭐든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아시겠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결국은 나한테 이득을 주는 거지, 부정적인 마인드는 나에게 해로움, 내가 해로움에 당하지는 않을 수 있어. 여러분, 내 말 이해가 돼요? 부정적인 마인드는 해를 막아줄 수 있지만 긍정을 먹을 수는 없는겨. 내 말 이해가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해를 입을 수는 있지만 나에게 긍정을 갖다 주는 거야. 그게 마인드의 차이라고 하는 거야. 아, 유튜브에 이런, 내가 오늘 영상 인생 영상 된다고 했죠. 반토막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 반토막 났어. 이 사람들은 절대 주식으로 성공 못해. 그럼 누가 성공을 하는 거냐? 나는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이게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요까지 교통정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종합 가봤자 고점 못 넘어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사? 자, 이거 잘못하다가 400 깨지는 거 아니야? 주식을 어떻게 사, 그런 사람이? 요까지 교통정리 이해가 됐죠? 근데 이걸 우리가 바꾸는 거야. 이걸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느냐? 종합이 400만 안 깨지면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종합이 410만 안 깨지면 괜찮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베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 유튜브에 내 영상 보는 사람들, 내 말 이해가 됩니까? 이게 유와 나의 차이점이었던 거지. 이미 무섭고 위험한 장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기가 정말 위험했던 장이야. 아시겠어요? 여기가 정말로 엄청나게 위험했던 장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에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쐈다고 그랬죠. 여기 나한테 왔다가 연장 안 하고 나간 사람들, 아니면 나의 방송을 여기서 들었던 사람들, 여기 시장이 정말로 위험했던 시장인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 위험했던 그 긴박함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기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4월달로 가게 되면 결국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할인 이벤트 해주는 걸 활용해서 회원가입하고 4월달을 겨냥해서 주식을 사라라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쏴가지고 내가 야간 회원을 당분간 없애버리려고 할 정도로 에너지를 저기서 다 쏴버린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가 정말 위험했던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내용이면 봐봐,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지났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얘기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막판으로다가도 그냥 끼워 넣읍시다. 비트코인 얘기하고 다시 내가 주식을 계속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보면 4월 14일 날이에요. 아, 이건 다음에 얘기해야 되나? 4월 14일 날 보면 여기도 보면 나는 매일같이 폭락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 4월 14일 날 보면 막판에 보면 조만간에 수일 내로 비트코인 폭락 뉴스 나올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 보입니까? 이거 4월 14일 날 얘기야. 4월 14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게 5월 7일입니다. 나는 딱 요 때만 얘기하는 거야, 요런 때만. 자, 5월 7일 뜯어 말리라고 돼 있죠. 그죠? 말리라고 돼 있죠. 자, 비트코인 우선 이거 갖고 얘기해 봅시다. 4월 14일이면 자,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여기 4월 18일서부터 4월 25일까지 64,900달러에서 48,000달러까지 급락 나왔습니다. 맞죠? 내가 하지 말라, 조만간에 폭락 뉴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4월 14일 날 들어가 있고 그날이 최고점이었어. 확인돼요? 그 다음에 5월 7일 날 뜯어 말리라고 했던 시점이 비트코인이 요 날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뜯어 말리라고 한 시점이 조 시점인데 여기까지 아작이 난 겁니다. 요거는 알고 가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 비트코인을 그냥 차트 분석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건 또 텔레비에 나와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야, 이 비트코인을 누가 차트 분석을 하냐? 차트 분석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비트코인은 차트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은 비트코인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비트코인이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본 백데이터, 그게 심리.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은 차트를 보긴 보지만 심리가 들어간 차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할 자리에서 지지가 안 나오지, 저항받는 자리에서 저항을 안 받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 야, 이 왜 인생 영상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걸로 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트 분석을 할 때 여기는 저항을 받겠지, 이쯤은 저항이겠지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비트코인은 그걸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우와, 씨, 이거 저항을 넘어가 버렸네? 이거 드디어 1억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개인들이 확 달려붙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항을 넘어서 한 번 더 확 올라갈 수가 있지. 요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지지야. 와, 씨, 이거 비트코인 이거 저점 깨지면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오, 막 이러고 있는데 저점이 딱 깨졌어. 그러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다 던질 수가 있죠. 와, 이거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고서 갖다 던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지가 깨져서 한 번 더 쫙 빠지는 거야. 이런 걸 알려주면서,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야, 그 비트코인에 금 찍찍 꽂고 241선이 어떻고 5일선이 어떻고 이딴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을 들으니까 깡통 차는 거야. 비트코인은 요까지만 얘기합시다. 30분이 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멘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건 진짜 인생 영상이 되는겨. 자,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영상에 조금 더 간결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땀 닦고 첫 번째 영상은 일단 요걸로 마칩시다.